우리나라가 탄핵 정국 그리고 무한 참사 등으로 블랙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AI 산업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이 시간은요. AI 전략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좀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또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돼서 저희가 AI 반도체 이야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AI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말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사실 우리가 지금 무한 참사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빠르게 이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 PC에서의 어떤 칩이라든지 네. 또는 스마트폰의 칩 시장 자체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2024년 초기에도 2024년 크게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기대치에 못 미쳤었던 거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AI 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대표적인 AI 기업, 미국 AI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전체 AI에 대한 투자는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기는 전기라든지 이것이 모두가 포함된 거고요. 모델 개발이라든지 AI 칩, 즉 엔비디아 칩에 투자한 돈이 671억 달러예요. 671억 달러면 결코 정말 작지 않은 돈인데요. 문제는 2027년에 이것이 2배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25년, 202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2배가 될 거라는 것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AI 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고 이 부분들이 AI 칩 관련된 시장의 성장들을 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 AI와 관련된 군비 경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중국에서는 바이트댄스라든지 또 틱톡을 가지고 있죠. 또는 바이두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AI 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로도 확산되고 있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AI 칩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을 중심적으로 생산하는 TSMC의 프로덕션 캐파시티, 생산의 용량이 이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2025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TSMC가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 말씀 좀 해주셨으니까 잠깐 언급을 하면 사실 이제 시총이 챗 GPT가 나온 이후에 10배가 넘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화두는 블랙웰 GPU 여기에 있겠죠. 근데 설계상 결함 때문에 지금 블랙웰 B200 GPU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조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2세대 블랙웰이라고 해서 B300 GPU 출시는 이 일정을 또 예정대로 하겠다 이랬거든요. 좀 혼란이 가중된 상황인데 이 우려감을 좀 상쇄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려감이 현실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신규 모델을 발표하던 거에서 후퍼에서 블랙웰로 가면서 이것이 1년 단위로 당겨졌고 이제는 이제 6개월 단위로 좁히겠다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전략들, 즉 블랙웰 200이 나온 이후에 블랙웰 300이라는 신모델을 6개월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준비라든지 TSMC랑 생산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블랙웰이 올해 12월 안에 생산되느냐, 양산되느냐, 또는 내년 분기로 넘어가느냐, 이건 엔비디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랙웰의 약속들이 늦춰지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번 이제 12월이 끝나면 이제 한 분기가 끝나서 곧 분기 발표가 1월 달에 있겠습니다만, 즉 대기 수요가 얼마나 발생했는가, 즉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이런 데서는 12월에 블랙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구매 계약들을 지금 선주문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H200이나 H100에 대한 수요를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월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걱정과 그렇지 않다. 충분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채워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블랙웰의 지연에 따른 대기 수요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분분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말에 있을 또는 2월 초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저는 뭐 내년 초에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양산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엔비디아의 이것에 주면돼서 오라클이 30만 개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 익스앗 AI가 벌써 10만 개 이상을 주문했다든지 해서 블랙엘에 대한 수요도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양산만 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12월 정도는 양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지금 1월로 연기되고 있고 정말 1월 안에 안 된다면 전 큰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1월에는 양산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전문가마다 3개월의 뒤처짐 또는 심각할 경우에 내년 상반기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얼마나 지금 빨리 그 양산에 늦춰지고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엔비디아를 보실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좀 나뉠 것 같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찌됐건 그 블랙엘 출시를 제대로 하는지 네. 양산의 시점이 생각보다 늦어지지 네. 않아야지 주가 훼손도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내년 초에 관전 포인트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브로드컴이 최근 AI 쪽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주식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엔비디아의 종속성을 낮추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드컴 같이 ASIC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기업과 협업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치면 내년 승자는 엔비디아가 될 것인가, 브로드컴이 될 것인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투자자들에서도 관련 또 토론방에서 엄청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브로드컴의 실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브로드컴은 여러분 뭐 서데스 기술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인수한 VM웨어라든지 해서 사실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많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은 뭐냐면 AI 칩뿐만이 아니라 이 AI 칩이 들어가는 렉이라든지 이것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그리고 칩의 설계 그리고 칩과 칩의 통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모든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훌륭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짜장면집에서 옆집의 짜장면집이 너무나도 손님들이 막 몰려들면 옆에서 만두집 하던 사람들도 짜장면집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줄 서는 사람들도 다른 집으로 좀 분산돼서 골고루 맛있는 집들을 여러 군데 가서 줄 서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2천억 달러를 쓰고 있고 칩에만 600억 달러를 한 해 넘게 쓰고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공급업체는 유일하게 엔비디아고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TSMC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속성을 벗어나고 싶은 것은 고객의 심리하고 똑같게 아까 제가 짜장면집과 만두집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업에겐 동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느 임원회의에서 예를 들면 구글이나 메타에서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의 종속성을 줄일까는 계속해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브로드컴이라는 파트너가 보인다는 거죠. 브로드컴에서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ASIC라고 하는 맞춤형 AI 가속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설계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구글의 TPU라든지 지금 이제 애플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그럼 애플도 대단히 많은 AI 가속기가 필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자신들만의 필요한 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자체 AI 가속기를 드디어 설계하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의 파트너로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다 보니까 또 브로드컴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은 속도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대량으로 짓다 보면은 지금 전기 효율성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성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버티컬 전체에서 AI 칩에서부터 데이터 센터 운영에까지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이제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제2의 엔비디아가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띌 것이게 될 것이다 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건 당연합니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브로드컴이 직접 생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TSMC가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TSMC와의 협상력을 브로드컴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도조 슈퍼컴퓨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도조 칩만으로 도조 슈퍼컴퓨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도조 칩은 자기네들이 설계한 거죠. 이것도 TSMC가 생산하는 거예요. 문제는 도조 칩을 갖다가 TSMC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속도만큼 생산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엔비디아의 H백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형사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TSMC에 대한 장악력
이거를 브로드컴이 깨면서 적정한 수준의 생산량을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2025년.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칩에서 즉 전체 매출에서 엔비디아는 88%가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률이 75% 정도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를 실제로 구가 실현했다라는 건데 브로드컴이 그렇다라면은 AI 칩에서 대량 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가, 여기에서 고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2025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실력은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의 그 니즈를 누가 더 반영을 하면서 인기를 얻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렇죠. 시장이 재편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가능성. TSMC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예. 에서도 공장이 가동됐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나노 공장이나 이런 것은 미국 공장에서는 2027년부터 새 그 공장이 가동되거든요. 그렇다면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본격적으로 지금 이런 AI 가속기에서는 2027년에서나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2025년과 2026년은 대단히 현재의 생산 능력에서 이 초과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장 내에서 공장이 더 늘어난다라면 여기에 브로드컴에게도 줄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기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이것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파워 게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월가가 조명하는 주식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업이 알파벳입니다. 네. 이거는 뭐 양자칩 윌로우가 지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주목이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일정 부분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찍 축포를 터뜨리지 말라. 네. 베팅하기 지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뭐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쪽 편을 들면 어떤 많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겠지만 저는 조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큐비트가 핵심이잖아요. 큐비트는 우리가 보통 비트라고 하는 건 0과 1이라는 큐비트는 이 중간값까지 갖는 뭔가 정해지지 않는 그것이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저온을 유지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들을 구가하게 되는데 이 큐비트를 갖다가 100개를 담아내는데 성공한 게 윌로우인 거죠. 100개만으로도 물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어떤 것은 뭐 경단위의 시간이 필요한 걸 5분 만에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농구 선수하고 축구 선수를 전 비교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글 자체가 지금 세우고 있는 목표가 지금 100개가 아니라 100만 개가 들어가는 양자 칩이거든요. 이때부터 세상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글도 이제 100개에 성공한 거니 물론 100개를 100개고 성공하려고 하면 이제 100만 개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 100개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니 이 노하우와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 이 방정식에서 100만 개로 가는 거는 이 100개를 만든 것보다는 더 적게 걸릴 거라는 거죠. 대단히 빠른 속도로 100만 개가 담겨진 양자칩이 구현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아직 100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당장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린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양자의 시대의 단초가 분명하게 R&D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준까지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알파벳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움직임의 실질 리스크가 크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네네네 반독점 이슈가 가장 크죠. 이건 2027년에 가서야 법원에서 뭐 상고하고 뭐 하다 보면 항소하고 그러다 보면 2027년가에서나 결정이 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위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에 완전히 클리어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즉 웨이모가 이제 도쿄에서도 이제는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영업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웨이모에서도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거라는 건데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지금 구글이 가장 먼저 테슬라보다 열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12월에 발표됐던 제미나이 2.0과 같은 경우에서도 확실하게 오픈 AI의 격차를 줄였다 또는 더 앞서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AI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 이 부분이 자율주행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글은 AI 검색 시대, 한국은 이제 구글이 1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하게 될 AI 검색 시장이 과연 구글의 매출을 줄여낼 것인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는 답만 찾고 나가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 광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찬반 논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이 구글을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검색 광고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고 검색 광고 시장이 확실하게 줄어들 거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니까 구글은 성장의 잠재력과 함께 우려들을 아직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검색 시장, AI 검색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도 구글의 강력한 검색 매출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027년에 있을 나 해소될 수 있는 법적인 반독점 공방에 대한 조기 해소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불안 요소들이 구글의 주가를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을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좀 클 거라고 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25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관세가 어떤 형식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뭐 영향을 미칠지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미국 경제가 분명하게 어떤 경제 민족주의로 전환되고 있고 이것은 이미 그렇게 경제 민족주의로 가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문제하고 이 3원 체계가 어떤 갈등을 구현하게 될지는 네. 정말로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만을 얘기할 수 있지 확정적인 것은 1월 20일이 되어봐야 된다는 거고 한국 경제가 아직 1월 20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이런 정책 상황들이 이런 협상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부분이 되게 우려스럽지만 너무나도 또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 없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지금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한다라면 그렇게 한국이 쉽게 아웃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주력입니다. 이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내년 시장의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